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계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가계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경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 관리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준다. 가계 관리를 잘하면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덜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집에서 필요한 수리비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겠죠? 이렇게 철저한 가계 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을 잘 짠다면 언제든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계 관리를 통해 자신이 쓰는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돈이 나가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저축이나 투자 같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안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가족 간의 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지속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계획된 가계 관리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재정 계획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가계 관리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집을 구매하고 싶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재정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몇 년 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단기적인 불안감보다 장기적인 안정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점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학비를 5년 안에 마련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 매달 얼마씩 저축할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목표에 다가가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가계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전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저축으로 돌린다든지 자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안감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점입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가계 관리가 잘 되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외식이나 커피, 쇼핑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 무의식적으로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 관리를 통해 매달 얼마를 소비할지,
어디에서 절약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그 돈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을 기른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혹은 투자에 돌릴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고급 커피 대신 집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거나 외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한다면 매달 소액이라도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절약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 관리를 통해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가전제품 고장 등으로 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금을 이용해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금은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은 가계 예산 중 일부를 비상금 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사실상 생활비나 자주 쓰는 돈과는 별개로 급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나 병원비를 제외하고도 일상적인 큰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계 관리는 단지 개인적인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계 관리가 잘 되면 외식이나 여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자녀에게도 교육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취미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유로운 생활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의 행복도 커집니다. 가계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만큼 가족과의 시간도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가계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실용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필요한 물건이라도 가격 비교를 통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점점 더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고 재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가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과소비를 방지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을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8번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계 관리가 잘 되면 우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비, 퇴직 후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언제까지 준비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은 단기적인 소비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서 일정 기간마다 목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나중에 큰 성과를 얻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9번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가계 관리를 잘하면 자산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거나 재정적인 안정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산 축적을 통해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미래에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산 축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나아가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이나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산이 쌓이게 되면 그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가계 관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이 되면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비상금이나 저축을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관리를 잘하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 하루하루를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계 관리가 잘 되면 더 이상 돈 문제로 서로 갈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죠. 그런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더욱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안정은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가계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계 관리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가족의 행복, 그리고 일상의 안정감을 지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경제적 여유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가계 관리 방법을 잘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복과 안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